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중국 딥시크 급발 리스크. 이게 AI 반도체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두 축에 대해서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오늘도 매우 춥더라고요. 예. 네, 네, 증시를 좀 얼어붙게 할 만한 요소들도 좀 상당한 것 같아서 예. 네, 마음은 춥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이제 극복할 방법이 있을지 이슈 하나하나 좀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딥시크 충격과 캐나다, 멕시코 관세 소동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딥시크 충격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딥시크 요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본 거 중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좀 눈에 띄었어요.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요게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예측했던 이제 네.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블랙스완에 대비하라 이제 했던 책이 저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되게 베스트셀러였는데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이제 그런 그 대폭락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 뭐랄까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이고요.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 폭락이 이제 이런 또 다른 블랙스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의 그런 시장 붕괴 전조일 수 있다는 이제 경고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탈레브가 이제 얘기한 거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좀 검토를 해보려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번 사례가 시장 전체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는 거. 지난 30년 사이에 지금 미국 시장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가장 취약한 상태다라고 이제 나심 탈레브는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하루에 주가가 17% 하락했는데 이날 이제 5,89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 이게 단일 기업 빠진 거 하루에 입은 손실로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이제 두 번째 쪽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AI 분야와 그 외 산업에 걸쳐서 수천억 달러 규모로 예정된 투자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요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한번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전체 구조가 되게 취약한 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제 고평가, 그 우려, 그다음에 경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8일 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 17% 떨어지기 전입니다. 전에 최근에 이제 1월 8일에 오크트리 캐피탈 이제 그 회장 하워드 막스 뭐 유명하시죠 이분은 이제 이분이 단기적으로 큰 폭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1월 말 정도에 이제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이 얘기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거죠. 거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막스 회장께서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PER이 지금 약 한 22배에 해당되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 과거에 이제 그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높은 PER은 역사적으로는 낮은 장기 수익률로 이어졌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국민연금 운용하시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 운용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지금 작년에 그 국민연금이 이제 계획을 장기 투자 계획을 국내 증시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미국 시장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겠다. 그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장의 수익률이 한국 장의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앞섰다는 이유로 그거는 진짜 이제 뭐랄까 좀 멍청한 생각이고요.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라는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뭐랄까 지적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지난 10년 동안 많이 상승해서 PER이 높아졌으면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여기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듯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부진했었던 한국 증시의 비중을 높이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PER 수준이 높아져 있는 미국 시장을 줄이는 게 그게 이제 투자의 근본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서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해서 이거는 세심하게 좀 다시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당시와 되게 유사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뭐 그거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썼던 이제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모인다는 그 책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어놨고요. 예. 뒤에 이제 워렌 버핏이 또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언제나 가격 책정의 오류로 이어졌다. 이게 지금 이제 AI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이제 현상에 대한 이제 진단, 이제 하워드 막스의 진단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인공지능 AI 열풍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를 나타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M7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등의 주가가 현재 이제 S&P 시가총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예, 크죠. 소수 예.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고요. 이게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점유율이 2배가 올라간 거예요. 5년 전에는 이제 대략 뭐 10% 정도였다가 지금 33%까지 올라간 거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위 7개 주식의 점유율이 22%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월등하게 높은 거고 이렇게 S&P 상승이 500의 상승이 가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수동적 투자자들의 자동 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가치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수동적 투자자가 바로 ETF입니다. 예. 그 ETF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이게 수익이 잘 나니까 해서 사서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밀어 올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의 거품을 만드는 현상이 지금 ETF가 되게 이제 보편화된 현 증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ETF를 사서 주가를 올리는데 크게 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첫 번째가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 ETF. 이게 이제 TQQQ라고 나스닥 3배짜리 이제 그 ETF고요. 추정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 저게 이제 속슬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상승 추정하는 이제 ETF 저런 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서 저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그런 거라고 지금 하워드 막스가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증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감원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져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런 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지금 이제 형국이니까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막스 회장의 이런 투자 메모는 이제 월가에서 필독 자료를 꼽히고 지금 이제 이분이 운영하시는 오크트리 캐피탈은 무려 2,05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300조 원 정도. 예. 예. 그래서 막스 회장의 그 투자 분석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분이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제 하워드 막스하고 동일한 생각을 이제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9일날 작년 11월 9일날 기사인데 이제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워렌 버핏이 현금을 늘리고 있다. 주목해야 할 이유 3가지에서 첫 번째로 버크셔의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 비중이 지금 이제 작년 11월 3분기 기준에서 28.3%까지 지금 가 있는데 이게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높은 현금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가치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걸로 그래서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뭐랄까 워렌 버핏이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버핏 지수입니다. 이제 유명한 이제 버핏 지수는 이제 대략해서 이제 그룹 포커스 기준에서 보면은
84% 미만이면 현저한 저평가, 그 다음에 이제 84에서 108이면 저평가, 108에서 132면 적정 주가, 132에서 156이면 고평가, 156%를 초과하면 현저한 고평가인데 네. 지금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무려 204.6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고요. 현저한 고평가를 지금 뛰어넘는 울트라 현저한 고평가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입니다. 156% 초과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반면에 이제 한국은 지금 이 84% 미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저한 저평가. 현저한 저평가. 그러니까 네. 현저한 저평.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현저한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국내 주식을 팔아갖고 현저하게 고평가된 울트라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하니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버크시에서의 PBR추인데 지금 이제 1.58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버크시 해수에는 이제 그 주주 환원할 때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를 사서 이제 매입 소각하는 이제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딱 그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가격이 보수적으로 평가한 버크시의 내재 가치를 믿는다고 믿을 때 자사주를 매입할 것. 버크시에서의 주가 자체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워렌 버핏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 다음 두 번째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대략해서 작년 11월 달 이후에 보면 11월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삼중 천정 형태고요. 11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을 지금 하향 돌파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의 차트는 좀 위험 신호가 빨간불이 좀 켜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략해서 한 12월 정도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랠리로 고점을 치고 그 고점을 지금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고점이 점차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하는 부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AI 거품입니다. 이제 AI 거품 관련해 갖고는 이제 이게 처음 얘기 나왔던 게 작년 8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AI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다 회복했었는데 그때 그 하락을 촉발시킨 이 보고서가 바로 이제 이 세카이어 캐피탈의 데이비드 첸이라는 분이 쓰신 보고서였고요. 이게 이제 24년 6월 20일 날. 네. 이 제목이 뭐냐면은 AI의 6천억 달러 질문이라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요 밑에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가장 유명한 이제 이 뭐랄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 입장이니까 이제 신기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하우나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거기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AI는 좀 거품이다 하는 얘기를 24년 6월 달에 했다는 겁니다.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AI 칩 관련해 갖고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한 돈을 다 회수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페이백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얼마를 거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23년 이제 4분기에는 이게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였다가 24년 4분기에는 무려 6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00조 원의 AI 관련된 매출을 일으켜야 이게 이제 다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냐는 거죠.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회수하려면 거기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요번에 그 아까 뭐죠? 거기 딥시크가 나오면서 우리는 10분의 1 가격으로 또 했는데 너는 왜 10배씩 투자하냐? 바보같이? 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수익성 이런 얘기들이 다시 이때 얘기했었던 이 부분이 다시 불거지면서 엔비디아 같은 주가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 AI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이제 그러니까 골드러시 기간에 이제 청바지라든지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한테 이제 그 위험 신호가 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그 공급 부족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 상태가 쭉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쭉 비축을 했었는데 네. 그 비축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축물이 충분히 커져서 수요가 감소할 때는 리셋의 촉매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 오픈 AI를 포함해서 이제 AI, 챗GPT 뭐 이런 것 다 포함해 갖고 그런 쪽에서 지금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픈 AI 수익이 2023년 말 16억 달러에서 현재 34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34억 달러는 지금 이제 이 페이백에 필요한 6천억 달러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규모가 작다는 거고요. 이 이제 오픈 AI, 그 챗GPT를 우리가 살 때 소비자들이 이제 지불하는 가격 이게 뭐 대략 해서 이제 월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잖아요. 네, 22불. 예, 15불, 20불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불하고 해서 얻는 혜택하고 그다음에 그 15불이나 20불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구독 그 서비스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넷플릭스가 월 15.49달러, 스포티파이가 이제 우리 한국의 멜론 같은 겁니다. 이제 음악 듣는 거. 그게 한 12달러 되는데 그거를 지불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가치하고 챗 GPT의 동일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해서 누리는 가치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챗 GPT의 동일한 금액을 매달 그 이제 지불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그만큼이 되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은 월별 챗 GPT 웹사이트 방문 수가 지금 이렇게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예. 이게 23년 4월 달에 이제 18억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늘어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예요. 예, 보시듯이 이제 그런 형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되게 낙관적인 추정을 해서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같은 회사들이 AI 관련 수익에서 연간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4억, 14조, 15조 정도로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5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5천억 달러면은 대략해서 한 700조 원 정도 되는 예, 손실이 발생할 거니까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하는 이제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AI 딥시크 관련된 얘기고. 다음 트럼프의 이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 소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5% 관세 행정명령을 서명했다가 취소했죠. 이제 한 달 동안 유예했죠. 유예했는데 이 캐나다, 멕시코 25% 하고 이때 이제 중국에 10% 이렇게 했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25%는 지금 한 달을 유예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협상할 기회를 줬지만 중국 10%는 취소를 안 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저 내용이 결국은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를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는 저번에 2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최대 국정 아젠다는 중국 말살이다 하는 이제 그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본보기식으로 트럼프 2주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2.0의 핵심 정책은 딱 한마디로 중국 말살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다음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 갖고 이게 이제 요거는 좀 정치 경제적인 이제 같이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펜타닐과 아편 전쟁, 두 번째로 우회 수출과 초안전, 세 번째로 조세의 기착과 증가.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펜타닐 문제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펜타닐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뭐랄까 하나의 좀 핑계를 대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되게 이제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사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저 펜타닐 위협은 되게 심각합니다. 저게 더 빅 이슈라고 이제 그 잡지에서 실린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좀비 마약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좀비 마약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에 그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3년 연속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10만 명이 넘은 사망자 중에서 70%, 3분의 2 정도가 펜타닐 과다 복용 때문이라는 거고요. 예. 이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더 강력한 합성 마약성 진통제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예. 그러니까 뭐 구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제 그 근본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펜타닐이라는 이제 약물을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서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지 않으면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이제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이 뭐랄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데 이제 협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그런 가치 평가는 이제 별도로 하고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이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친다는 그 사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게 결국은 이제 과거 중국이 청나라가 이제 서구 열강에서 이제 침탈됐었던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편을 네. 영국이 이제 이 뭐랄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도자기라든지 차, 비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이 고안해낸 게 인도에 있는 아편을 중국에 수출해서 예. 그걸로 이제 이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편에 취해 갖고 중국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쭉 보다가 이제 그 중국의 한 관리가 이건 안 되겠다. 아편을 이제 그 중국으로 들여오는 거를 이게 저기 뭐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다가 네. 예,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제1차 아편 전쟁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남경 조약이라는 이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홍콩이 그때 이 아편 전쟁 이후에 남경 조약에 따라서 홍콩이 영국한테 이양됐다가 그게 이제 120년 지나갔고 다시 이제 돌려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국이 당했던 거를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다시 이제 대갚음하려는 역으로.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초안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초안전이라는 게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저기 정면승부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걸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쓰자. 좀 이제 뭐랄까 비도덕적인 방법도 좀 같이 쓰자 하는 이제 그런 게 초안전인데 그 이란이 타깃 국가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깃 국가의 미국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이제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살포하는 건 아주 이제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 멕시코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에서 작년 4월 18일 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중국이 고안해낸 방법이 이제 FTA로 체결돼 있는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비아디가 멕시코 내 생산 공장 이제 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회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전체 제조업 수출량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76%에 달하는 게 이제 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 다음.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최근에 1월 28일 날 캐나다에서 이제 Public Inquiry into Foreign Interference in Federal 해서 이제 이게 그 캐나다 이제 연방 정부 선거에 관련해서 외국 간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제 저게 핵심은 중국이 캐나다 정부 선거에 이제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저거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트리도가 최근에 이제 총리를 물러나겠다. 이제 1월 6일 날 발표했던 게 이제 이거하고 좀 연결돼 있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세의 기착과 증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분들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또 미국에 수출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상장기업 대다수는 수출 기업이니까 이제 타격 입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100% 이 뭐랄까 제품을 수출하는 돼서 다 부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세금 부과 효과가 관세는 수출 기업과 미국 소비자가 다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거고요. 다음 장. 결국은 세금 부담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누가 더 탄력적이냐.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제품을 미국인 사는데 우리 말고 딴 데서 살 데가 없다 하면은 이제 관세를 백날 물려봐야 그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한국의 수출 기업은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K 반도체하고 K 배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미국이 한국 건 안 사면 뭐 딴 데 살 거 없잖아요. 중국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어 잡으려고 저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덩달아 갖고 주가가 뭐 이틀 전에 많이 좀 빠지고 그랬었죠. 네네. 그런 이제 빠지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구조를 잘 이해 못하고 이제 시장의 오해에 따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빠질 때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 뭐 뭐든지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점 논란 말씀해 주셨고 AI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세 이슈. 예.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K 반도체, K 배터리는 살 길이 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제품이 유니크하게 예.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범위적 누구나 다 만드는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 입지나 지위나 그다음에 관세 때문에 받는 영향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악력이 중요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K 반도체, K 배터리에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난관을 예, 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박순효 작가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